요즘도 아니야. 몇 년 전부터 헤어 세팅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다이슨을 써야 된다, 이게 짱이다, 갑이다, 그냥 돈 있으면 무조건 이거 사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걸 주변에 빌려서 일주일 정도 한번 써봤는데 좋아요. 진짜 좋더라고. 이게 팁이 여러 개가 쫙 있는데 딱 이 넓은 팁을 가지고 세팅을 하면 와 지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기능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좋긴 합니다. 근데요 이게 660g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200-300g이 무거운 정도고, 이게 무게만 들으면 가벼워 보이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들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서달링이 유독 잘 안 되는 날에 이걸 오래 들고 있으면 쉬는 시간 없이 어깨 레이즈를 계속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와 어깨 자극 지기더라고요. 별로 기분 안 좋았습니다. 손도 그리고 1.8m라서 일어서서 쓰기는 좀 짧은 편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40-50만원 정도 되죠. 물론 누가 사주면 선이 짧으면 내가 앉아서 쓰면 되고 멀티탭 들고 와서 쓰면 되고 뭐 무거우면 좀 어때 이거 공짜인데 이렇게 샥샥 쓰겠는데, 솔직히 드라이기의 이 돈은 저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입문자 때 얼마 정도를 쓸 수 있었을 것 같냐 하면 한 10만원 정도 아래? 그러니까 서달링이 잘 된다, 서달링하기 편하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서달링을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거부감 하나도 없이 지를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아래로 끊어가지고 오래 써도 손목이나 어깨에 저릿한 통증 같은 게 없고, 이 특별한 팁 말고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알아보려고 직접 5개 다 사서 써보고 비교해왔습니다. 이 5개의 선정 기준은 뭐냐면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 고마저씨 영상에서 추천한 제품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서 추천해주셨던 아이템, 그리고 제가 써보면서 괜찮았던 아이템들로 5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잠깐만, 말하고 나니까 이 5개면 다이슨을 살 수 있어. 아무튼 제가 이 5개를 비교해보면서 다 써봤잖아요. 그러면서 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결국 남자 머리 세팅, 남자 머리 서탈링에서는 이게 머리를 얼마나 빨리 말려주고 바람이 얼마나 세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 말리는 거랑 세팅하는 거는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 영역이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만큼만 바람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그런 기준이었던 겁니다. 바람세기, 노즐 종류, 흡입구 위치, 무게, 선 길이, 이렇게 총 5개가 나왔어요. 이걸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 있는 드라이기 들고 오셔가지고요 하나씩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왜 헤어 세팅이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원인 중에 하나가 드라이기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람세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풍의 바람세기가 아니라 풍의 바람세기예요. 머리를 말려줄 때 있잖아요. 이때는 강풍이 정말 중요하죠. 풍량이 강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마를 거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앞머리 뿌리 방향을 잡는다든지 뿌리에다가 열을 준다든지 아니면 드라이기 약풍으로 스프레이를 굳혀준다든지 이럴 때는 전부 다 약풍을 사용하게 돼요. 이때 강풍을 쓰게 되면 다른 옆에 있는 머리들, 내가 세팅해놨던 머리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보통 세밀하게 세팅을 하려고 약풍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딱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상세 페이지에 약풍의 풍속을 별로 안 써놓고요. 제품마다 이 약풍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강풍만큼 약풍이 세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약풍이 너무 약해서 한 번 열 주면 될 거를 3번, 4번 열을 줘야 세팅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이런 좀 삐쭉삐쭉 뻗치는 머리를 할 때 세팅이 좀 자연스럽게 안 된다거나 좀 만족스럽게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상세 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기기를 사와가지고 모두 다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표를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모든 단위는 미터퍼 세커라고 보시면 되고, 써보니까 쓸 수 있을 만한 약풍의 구간은 9에서 한 14 정도 되는 구간이더라고요. 1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세팅하는데 다른 곳들을 다 날려버려서 머리가 뻗치거나 잔머리가 막 많이 생긴다거나 세팅에는 다등 도움 안 되는 그런 바람들이었고, 여기서 5개 중에 2개나 걸러졌습니다. 이 두 제품이었어요.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뭐가 뭐를 뺏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다이슨을 뺏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첫 번째로 사용을 해봤던 게 이 제품이었어요. 샤오미 미지아. 이게 가격대가 4만원대라서 굉장히 싸고 매력적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풍으로 세팅을 하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팍 날아가 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뻗치는 머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세팅을 했을 때 잔머리들이 확 날리게 돼서 세팅 난이도가 오히려 너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엄청 세기는 셉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들을 번갈라서 이렇게 쫙 해주는 그런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약풍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별로였다. 근데 더 별로인 거는 이거였습니다. 오아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약풍이 얘보다 더 세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세팅하기가 어려웠고, 거기다가 이게 더 좋은 엔진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비싸더라고. 제가 이미 이거를 써봐서 기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받아서 진짜 약풍을 딱 틀자마자 이것도 약풍이 너무 세. 이건 세팅 안 되겠는데를 알아버리게 되니까 썼으니까 반품도 못할 거 아니야.
그거면 치킨이.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그거는 세 번째 기준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풍속을 잴 수 있는 풍속계가 있는 게 좀 더 이상한 기계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기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풍속을 조절하는 게 두 단계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에 대한 세밀한 조정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드라이는 바람이 센 게 최고지 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은 모델들이라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겪었던 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10,000원 빼이 안 하니까 이거 사서 책정을 한번 재미를 해보시던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즐이었습니다. 이게 풍속 있잖아요. 풍속이 같아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풍속이 오히려 더 느림에도 불구하고 손에 닿는 느낌이나 머리에 날리는 느낌이 진짜 완전 달라져요. 오히려 풍속이 좀 더 약하더라도 좀 더 날카롭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런지 AI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게 풍압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속이랑 풍압은 또 다른 건가 봐요. 그래서 바람이 좀 날카로워지면서 머리가 좀 더 날릴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날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잔머리나 뻗치는 머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 게 너무 쉽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라 전반적으로 열이 들어가는 느낌 말고는 너무 국소 부위에, 내가 좁은 곳에 주고 싶은 건 맞는데 그 정도로 좁은 곳에 주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야. 너무 과하게 좁은 부위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노즐이 0.8에서 1cm 이상 구멍에 폭이 될 때는 풍속이 너무 빠르면 안 되겠지만 풍속이 조금 더 빠르더라도 약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곳에 열이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넓게 쓰면은 국소 부위에 열 자체를 못 주기 때문에 이 노즐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질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감각적인 영역이라서 이게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 제품이 걸러졌습니다. 유닉스의 디오라는 제품인데 풍속 조절 자체가 4단계, 온도 조절도 4단계로 해서 총 16개의 바람을 낼 수도 있었고, 한국 브랜드니까 AS도 잘 되고 노즐 길이도 2m라서 쓸 때 그렇게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흡입구 위치 자체도 너무 선정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다 좋은데 이게 노즐이 진짜 다른 제품들은 일단 노즐이 2개씩 오는 제품도 있어. 기본적으로 좀 1cm 이상의 넓은 노즐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외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딱 얘만.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에서 사실 노즐을 따로 하나를 팔아주던지 아니면 노즐을 하나 더 끼워서 주던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너무 좋고 밸런스도 완벽한 제품인데 딱 여기서 걸리면서 탈락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일단이 너무 약해서요. 그리고 또 바람이 약하기만 하다고 또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두 번째 바람은 또 스타일링하기 좀 셉니다. 일단은 사실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한 바람이었습니다. 풍속이 4.2였고 이렇게 되니까 열을 한 번 줄 거를 3번, 4번을 줘야 되고 거기다가 노즐도 좁으니까 전반적으로 열을 주기에는 더 뭔가 좀 더 번거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것도 좀 아쉬웠어요. 물론 익숙해지면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치만 저한테 추천을 하라라고 하면 이거는 일황으로 추천드리기가 좀 아쉽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이 유닉스에서 저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리고 흡입구 위치입니다. 이 흡입구의 위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은 여기 주댕아리 뒤통수 이쪽에 달려있거나 아니면 손잡이 쪽에 달려있게 되는데 이 손잡이 쪽에 달려있는 게 주댕아리 짧은 애들이 이 밑에까지 있으면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탈링을 하다 보면 아니면 머리를 말리다 보면 이거를 막 이렇게 이동을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주댕아리가 길면 내 손목 각도를 조금만 틀어도 머리에서 조금만 틀어도 많은 길이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댕아리가 짧으면 조금만 틀면 조금밖에 못 가요. 그죠? 주댕아리가 움직이는 길이가 어쩔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좀 더 이거를 길게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목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 되니까. 근데 흡입구가 어딨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흡입구를 막게, 이렇게 되면 크게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이 제 컨디션으로 안 나오게 될 거예요.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드라이기 모터에다가 영향을 줘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되기가 쉬워요. 이런 걸 자주 막게 되면. 그래서 여기를 먼지 청소 자꾸 해주고 하라 그러잖아. 이거 뭐가 빠졌니?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잡이 쪽에다가 이 흡입구가 있으면 저 무조건 걸읍니다. 근데 다이슨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슨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사주면 써요. 여러분들의 드라이기에 흡입구의 위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손잡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시면 뭐 거르고 자시고를 떠나가지고 이 드라이기 생명을 위해서 무조건 이쪽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 무게였어요. 이게 초보분들이면 초보분들일수록 중요합니다. 왜냐면 손질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 3분, 10분, 5분 이러면 뚝딱 머리를 만들어 내버려요. 그러면 좀 더 무거운 거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어. 손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초보자일 때 머리를 좀 하려고 하면 30분에서 40분은 기본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열정이 좀 과다해서 이걸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티니크라고 체감상 이 다이슨보다 더 무거운 제품을 썼어요. 그거는 진짜 도둑 들면 그걸로 머리 때리면 진짜 바로 골로 갈 정도로 흉기였거든요. 그런 걸 쓰잖아요. 막 머리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꾸 못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치면 제가 어깨 운동만 매일매일 하루에 길면 80분씩은 했다는 건데 제 어깨는 왜? 제가 비교했던 것들 중에서는 무게가 그 정도까지 살인적으로 무거운 건 없었는데 500g, 600g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부터 진짜로 체감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것들 뭐 모델명 검색하셔서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 무게 포함인지 아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선을 말씀을 드렸냐면 5번째가 바로 선 길이이기 때문에 이게 서팩표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선이 짧잖아요. 미친, 이거 줄이 좀 짧다.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딱 여기서 걸린 줄이 좀 짧네. 내가 간당간당한 데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드라이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로 옮겨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 옮기는 게 아니고 거울도 같이 옮겨줘야 돼. 거기다가 촬영을 한다 손 치면 저는 딱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또 가가지고 멀티탭을 들고 와서 막 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됐단 말이야. 진짜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일어서서 만약에 머리를 말리고 세팅을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남성 기준 1.7m, 1.8m면 이거를 내 위로 들지도 못해요. 이럴 거면 최소한 2m는 돼야 돼. 그냥 그걸로 말리려면 어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류 방향이 꺾여버리거나 아니면 거북목이 오겠지. 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서탈링을 잘 하려고 잘 되려고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구매하실 거라면 이 선 길이를 좀 긴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개의 기준을 모두 통과한 게 3개는 탈락했으니까 2개가 남았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제품입니다. 제가 맨날 쓰는 제품이죠. 이 퍼뷰트 머슬러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474g으로 저는 이 정도면 가볍다라고 느끼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가벼운 제품이 아니었고요. 근데 선이 2.5m입니다.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 제일 길었고 약품이 9.5에서 9.9로 딱 좋았고요. 이 노즐 넓이도 그렇게 좁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열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흡입구가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주댕이가 짧아서 아래쪽을 아무리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더라도 걸리는 게 없죠. 거기다가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탈링을 알려드리러 서울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타지에 출장을 갈 일도 많단 말이죠.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챙겨가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둥이가 짧은 애들의 장점인데 이렇게 윗머리 볼륨을 죽여주거나 아니면 뒷머리 볼륨을 줄 때도 팔을 이렇게 쭉 안 뻗어도 돼요. 주둥이가 긴 애들은 그래도 팔을 얘보다 좀 더 뻗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주둥이가 짧은 애들은 조금 덜 뻗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이렇게 장점만 있었냐? 당연히 단점도 있죠. 일단 강풍 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빨리 말리고 머리 기장이 길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온도 조절 버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찬바람이랑 뜨거운 바람 번갈아서 말리면서 내 두피를 보호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일 위로 올렸다가 2칸 내렸다가 제일 위로 올렸다가 2칸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줘야 돼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버튼만 딸꾹 누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 만족했던 2번째 제품이 이겁니다. JMW 프로. 이건 468g에 선은 2m 정도 되고 약풍이 13.6이었어요. 퍼뷰트랑 무게는 거의 같은데 이게 주둥이가 길어서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있어서 그런지 서타일링 할 때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퍼뷰트보다 강풍 출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빨리 말릴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았고요. 풍속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즐 같은 경우도 딱 좋게 부드럽게 퍼지도록 되어 있는 노즐이었고 이
이 뜨거운 버튼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뜨거운 바람, 찬바람, 뜨거운 바람, 찬바람 해주는 게 굉장히 편하게 전환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버튼으로 된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게 내가 약풍인데 찬바람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킬 때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데다가 머리가 날리지 않도록 시킬 수 있더라고요. 포뷰튼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 약풍이 없어요.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찬바람 약풍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일링 가이드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시킬 때 가만히 들고 시켜주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걸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런 걸 쓰는 것 같은 경우에 뜨거운 바람 주다가 찬바람으로 바로 바꿔서 식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거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포뷰티에 비해서 훨씬 부피가 크죠. 그래서 보관 같은 게 제보단 어렵고, 저처럼 출장을 갈 일이 자주 있으신 분들인데 들고 갈 드라이기를 찾는다고 하면 이걸 들고 가는 거 좀 무리가 있겠죠. 항상 갈 때 캐리어 같은 걸 끌고 가는 게 아닐 거니까. 방금 포뷰티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주둥이가 긴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팔을 이렇게 길게 뻗어서 사용을 해줘야 되니까 어깨 같은 거에 조금 더 부담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무게 중심이 이쪽 끝 쪽에 있기 때문에 짧은 애들보다 비교적 조금 더 같은 무게라도 무겁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두 개를 꼽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새끼야 뭐 쓰라고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뭘 써야 되는지 제가 또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라이기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내 돈으로 쓰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돈을 5만원 이하로 쓰고 싶어. 대신에 나는 이거를 엄청 머리를 빨리 말릴 필요는 없어. 머리를 또 짧은 머리를 또 자주 하기도 하고 해서 머리를 막 빨리 말릴 필요는 없는데 헤어 세팅은 좀 되는 정도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작아서 정리하기도 편하고 작은 선반 같은 데도 잘 들어가고 이리저리 여행 갈 때는 출장 갈 때 들고 다니기 좋은 거를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 포뷰트 거 사시는 게 좋고요. 돈은 좀 더 쓰더라도 나는 일단 머리가 빨리 마르는 게 중요해. 풍속이 정말 중요해. 근데 그와 동시에 스타일링도 잘 되는 제품을 찾고 있어. 나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쓸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자꾸 크기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서 어차피 지금 2만원 거 쓰고 있어 임마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JMW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기준이 명확했나요? 네. 이걸 다 쓸 수 있는 매장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죠? 자, 가격들은 다 제가 붙여놨죠. 다이슨의 10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이런 제품들을 다 구매를 해서 기본적인 스타일링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내 드라이기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약품은 9에서 14, 아니면 풍속 조절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리고 2단계밖에 없으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라. 두 번째로는 0.8에서 1cm 이상의 노즐을 가지고 있을 것. 세 번째로는 흡입구가 손잡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것. 네 번째로는 너무 무겁지 않을 것. 600g, 500g 미만의 제품으로 선택을 할 것. 이걸 지금 들고 계신 드라이기가 다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팔러 왔나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개고생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 광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살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민할 거 쿠팡에서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두세요. 담아두시고 매일 가격을 좀 보시면서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쿠팡이 은근히 가격이 수시로 변해. 이게 어떤 날 갑자기 확 싸졌다가 어떤 날 갑자기 확 올랐다가 이렇단 말이야. 내가 그냥 결심했다 하고 바로 사면은 남들보다 10,000원, 20,000원 더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할인가로 치면 한 30,000원까지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30,000원이면 요즘 치킨 한 마리예요. 치킨 진짜 많이 올랐네. 30,000원에 치킨 한 마리라. 제가 시키는 피자집은 피자 라지 한 판에 저기 치킨 반마리까지 21,000원에 옵니다. 그러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껴서 한번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촬영이 거의 끝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영상을 편집을 다 하고요. 다시 찍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요. 나는 다 풍속 때문인 줄 알았지. 풍압 뭐 이런 게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줄 몰라서. 촬영 다 하고 편집하고 추가 촬영 영상 다 넣고 이제 풍속만 추가 촬영해서 넣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풍속만 측정을 하는데 측정값이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지. 오히려 정확했고 제가 틀렸던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다 내 기준이라서 그냥 풍속계를 빼고 올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러고 나 못 봤는데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졸라 서글프게도 내가 모르고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알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진짜 개 엉망이네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살거든요. 오프라인 PD가 와보신 분들 아시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아무튼 뭐 이거는 다 저만의 기준입니다. 제일 좋은 건 내 손에 잘 맞는 드라이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기준들은 다 참고 정도만 다 잘 해주시고요. 뭐 제 영상을 보던 다른 영상을 보던 헤어 세팅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헤어 세팅을 잘 했어. 근데 뭔가 모르게 나는 어색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잘생겨지지 않는 것 같다면, 아니면 헤어 세팅 자체를 전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을 하나 남겨뒀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진짜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침 냄새 나는 것 같아요.